주식을 1억 원어치 샀다고 칠게요. 그게 막 상한가를 가서 2억 원이 됐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못 팔고 이후 급락하는 걸 계속 버티다가 최종 1억 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결국 1억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을 땄네요. 자, 이건 성공적인 투자입니까? 누군가는 당연히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2억까지 갔던 걸 제대로 못 팔았으니 매도 타이밍 실패로 성공적인 투자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각자의 판단이겠죠. 이게 세종초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입니다. 일단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 세종초는 말이 세종이 왕이지 실제 권력은 물러난 상황 태종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군권은 딱 집어서 태종이 자기가 갖겠다고 했었죠. 즉 이 대마도 정벌은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는 세종시대의 업적으로 체크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태종의 업적입니다. 자, 각설하고 세종 1년 왜구가 계속 시비를 거는 걸 넘어서 충청도 비인현에 침입해 조선 병사들을 죽이고 병선 7척을 탈취하며 민가들을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며칠 뒤는 외선 7척이 해주를 침략해 또 약탈을 저질렀고 이에 이사검 등이 왜구를 토벌하러 갔다가 다수의 포위돼서 쌀과 술을 주며 오히려 망신을 당합니다. 아직 경험이 없던 세종은 그냥 병선이 약하니 우린 육지만 지킬까? 라는 지금의 이미지와는 다른 나약한 소리를 하고 이에 킬방원 아니 상황 태종이 원래 대마도는 우리 땅인데 좁고 별로여서 외인들한테 살게 했더니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인다며 정벌을 지시해버립니다. 이에 227척의 병선, 17,258명의 병력, 65일치의 식량을 가지고 3군 도제찰사인 이종무를 중심으로 대마도 정벌에 나섭니다. 조선의 공격이 약탈 후 돌아오는 자신들의 동료인 줄 알았던 왜구들은 이들의 접근을 환영하다가 정신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조선은 129척의 적선을 탈취하고 2,000여호의 가옥을 불태웠으며 114명의 왜구들을 하늘로 보내버립니다. 또 포로로 잡혀있던 조선인 중국인들을 구출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승리의 조선군은 이 승리의 소식을 조정에 알리고 신이 났죠. 자, 이제 식량도 없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왜구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였습니다. 외인들은 굶어 죽거나 항복하거나 두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종무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화끈한 빠른 토벌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에 탐색사마 한 개 부대를 보내는데 이 중요한 부대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려 제비뽑기였습니다. 좌군 절제사 박실의 부대는 제비뽑기에 뽑힌 탓에 지형도 모르는 산속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약 180명의 아군이 전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대주 편열락에는 이때 조선군 2,000명의 목을 베었다고 나오지만 여러 기록을 비교해 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닌 거품으로 보입니다. 여튼 이 위기의 순간에 이순문과 김효성 등은 배에서 내려 왜구의 추격을 함께 물리쳐 주었지만 이종무의 중군은 꼼짝하지 않고 구경만 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위로한 조선군은 약 보름 만에 철군을 하고 디테일한 사실을 몰랐던 조선 조정은 이들을 치하합니다. 특히 태종은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사실에 더욱 신이 났죠. 하지만 얼마 후 이 패전의 사실이 알려졌고 이종무에게 탄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태종은 애매한 상황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종무의 문제는 총 지시를 내린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기에 이미 화끈한 승리를 공표한 마당에 이를 뒤집기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은 계속되었고 태종은 이종무를 귀양 보냅니다. 다만 대마도의 작전 실패가 아니라 김훈이라는 사람의 인사 문제를 잘못 처리한 이유로 말이죠. 아주 태종답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마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지막 승리고 자시고 조선이 마음을 먹으면 자기들이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결국 이후 상당 기간 조선과 중국의 해역에 왜구의 출몰은 확연히 줄었고 대마도도 조선에게 깍듯했습니다. 완벽한 정벌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벌을 위한 목적은 달성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대마도 정벌은 사전적 의미로 성공한 것이 맞고 이종무도 큰 활약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종무가 지금처럼 우리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나올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어설픈 판단으로 산속으로 아군을 진입시키고 이후 퇴각 시에도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를 한 인물을 위인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양한 역사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